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강남 호준 박영환 원장입니다. 선풍기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기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겠죠. 그리고 선풍기가 막 돌아가다 보니까 땀이 조금이라도 많이 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체온을 많이 뺏겨버려요. 체온을 많이 뺏기니까 당연히 또 감기가 걸리게 되겠죠. 비염은 일종의 만성적인 감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기 쉬운 어떤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특히 밤에 잘 때 선풍기를 켠다면 그것이 이제 바람이 코 쪽으로 들어오게 돼서 코를 또 건조하게 만들어요. 그러다 보면 비염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선풍기는 가급적 직접적으로 쐬지 말고 약간 간접적으로 쐬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, 그래도 온도가 너무 차지거나 체온이 유지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선풍기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. 개인적으로는 에어컨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에어컨을 직접적으로 막고, 특히나 목덜미 주변에 에어컨이 실제로 많이 왔을 때 체온이 굉장히 많이 뺏기거든요. 그래서 에어컨을 할 때는 날개를 줘서 전체적으로 기온이 약간 낮아지게 하고, 그리고 선풍기를 반대쪽 벽 쪽으로 틀어서 환기만 시키는 방향으로 여름에는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. 환자분들 중에서 치료가 잘 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에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.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청소만 하고 나면, 집안 청소죠, 하고 나면 비염이 더 심해지더라 하는 분이 있는데, 그분께 제가 그러면 세제는 뭐 쓰세요?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군대에서 청소를 배울 때 항상 치약으로 배웠거든요. 그래서 구석구석 치약으로 다 하는데 락스를 썼던 때가 있어요. 락스를 쓰고 나니까 화장실 청소 같은 걸 할 때 문을 닫아놓고 락스 청소를 하잖아요. 그리고 나면 코에 좀 반응이 와요. 저도 어릴 때 비염이 심했어가지고 굉장히 심했었는데, 크면서 이제 한약도 많이 먹고 해서 비염이 많이 나아진 상태인데, 그래도 그런 자극이 오면 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.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락스 말고 광고를 보다가 한 번에 싹 지워지는 무슨 싹싹인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. 또 청소용품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 또 샀죠. 근데 그 애를 한번 하고 나니까 그날 비염이 코가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만큼 그 세제들이 코에 자극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약이라든지 혹은 베이킹소다라든지 식초, 이렇게 약간 천연적인 성분들로 청소를 조금 해주시고, 청소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실이나 방 같은 경우에 락스를 굳이 안 쓰시더라도 99% 박멸하는 이런 청소 세제를 쓰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런 것보다는 햇빛을 충분히 드리고 환기를 하시고 줄을 잘 털어서,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안 살 수가 없어요. 근데 얘네들을 햇빛을 충분히 쐬서 진드기를 그렇게 없애주고 그 다음에 충분히 털고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청소를 하셔야지, 너무 화학적인 세제로 99% 박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가 더 심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게 치료를 하다 보면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데요. 이거 어떤 분들께 반려동물을 잠깐 떼놓으시라고 얘기하니까 막 울기도 하시고, 정말 이제 가족이 돼버렸으니까 쉽지는 않을 건데, 반려동물이라고 하는, 그러니까 보통 강아지, 고양이 이런 친구들은 그 친구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사람에게는 알레르기의 항원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알레르기는 항원으로 작용하는 걸 제한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항원으로 자극을 줘버리면 알레르기가 유발을 합니다. 아무리 내 몸에서 면역이 좋아지게 막 이렇게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, 반려동물을 키우실 때는 어쩔 수 없는 면은 있긴 하지만 떼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잘 때만이라도 자는 구역을 좀 정해놓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떨어져 있으면 그것만으로 반려동물과 조금 떨어지겠죠? 그런 시간을 좀 두시는 게 좋겠고, 당연히 내가 너무 심하게 되어서 알레르기가 잘 안 낫는다 치면 며칠이라도 다른 분께라도 좀 맡기든지 해서 며칠이라도 좀 떼놓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.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몸에서 면역력을 키우고 이런 치료들을 많이 해도 한 반 정도밖에 치료 안 되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좀 많은데, 어떻게든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을 약간이라도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려동물들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반려동물 자체에 나오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, 그리고 반려동물을 깨끗하게 우리 인간처럼 하다 보면 오히려 얘네들에게 더 안 좋은 경우가 생겨요. 그리고 그런 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려동물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거든요. 그러면 반려동물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걔네들에게서 나오는 또 물질들이 더 심한 것들이 인간에게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반려동물을 잘 키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은 생각할 때 털이 막 자극을 줄 것 같은데, 털이 아니라, 물론 그 털도 자극을 주겠죠. 근데 그 미세한 어떤 물질들이 있어요. 그래서 털을 민다고 해서 다 반려동물에 의한 자극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 많은 비염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건조했을 때 비염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의외로 습도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. 아토피 같은 경우에 비염과 비슷한 사총질환인데, 아토피도 습진형 아토피가 있고
말라가지고 힘들어하는 건조형 아토피가 또 있거든요. 그것처럼 코 속도 마찬가지로 점막이 건조해져서 심해지는 분이 있고, 습도가 너무 심해졌을 때, 습기가 많아졌을 때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, 건조해서 심한 분들은 오히려 습도가 있어야 낫고요. 습도가 너무 높아서 심해지시는 분들은 습도를 조금 말려주는 게 나아서, 이거는 계절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. 그리고 또 대부분이 건조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습도를 조금 주는 게 좋아서 가을이나 겨울철 때 가습기를 굉장히 많이 트는데요. 가습기를 일어났을 때 약간 뿌얘질 정도로, 안개 꼈나 싶을 정도로 틀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고요, 그런 분들은. 그리고 수건 한두 장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정도로는 택도 없어요. 수건을 방안 가득 한 면 정도는 다 채워주셔야 습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거는 비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, 비염일 때 자고 나서 이불을 갤 때 어떤 먼지가 자극이 될 때가 있겠죠.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,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침구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경우겠고, 아침에 일어나서 환기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온도차가 갑자기 생겨버리죠. 알레르기라는 것은 변화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온도차가 갑자기 생겨도 코에 또 자극을 줘요. 그래서 환기를 조금만 시켜서, 말 그대로 환기만 시키고 온도차는 조금 덜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카페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잘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. 특히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비염이 있는 경우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서 힘들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대개 혹시 카페트가 깔려 있다면 비염 환자분들은 빨리 그냥 카페트를, 좀 아깝지만 걷어주시는 게 좋겠고, 카페트가 청소를 아무리 해도 속에 진드기라든지 먼지라든지 꼭, 그리고 습도 조절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카페트는 가급적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직장에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경우가 있죠. 이 경우에는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요청을 하셔가지고 청소를 좀 자주 해달라고 하거나, 본인 주변이라도 좀 청소를 좀 해서, 어쨌든 카페트에서 나오는 그 미세한 먼지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우리나라는 그나마 카페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좀 적긴 한데, 카페트가 치울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치워주시고, 어쩔 수 없이 있는 곳이라면 청소를 어쨌든 좀 깨끗하게 해서 먼지가 덜 나도록 그렇게 하고, 누군가가 그 위에서 뛰어다닌다면 더 큰 문제겠죠. 물론 직장에서 뛰어다니시는 분들은 좀 적긴 하겠지만, 그 카페트를 자꾸 자극을 줘서 먼지가 자꾸 나는 것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카페트가 보면은 이렇게 먼지를 흡착을 해버리잖아요. 그래서 습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죠.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곰팡이균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네, 이렇게 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곤 하시는데요. 네,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이렇게 사연으로 모아가지고 Q&A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보가 좋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. 필요한 분들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.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영원 원장이었습니다. 건강하라!